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에서 사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점점 사진기가 아닌 스마트폰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뭐 사진기를 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서 뭐 하이엔드 카메라를 사는 분은 계시지만은 뭐 그냥 우리 가족끼리 찍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기를 사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진기를 사더라도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사시는 경우가 많았죠. 정말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진, 특히 이제 어린 아기가 있는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진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우리가 뭐 카톡 이렇게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카톡만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카톡방에 올리면 사진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백종원이라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책도 재택근무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도 이번에 나왔고요. 좀 지수의 이름이 바뀌었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정말 어렵게 힘들게 썼고요. 이제 쓰다가 정말 사람이 책 쓰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쓴 책이 되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또 그 설명 강의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안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요. 그 책으로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자세한 강의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제가 하는 수업들은 대부분이 그 디지털 교육입니다. 저는 스마트폰도 뭐 150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뭐 노트북도 200만 원짜리인데 그런데 디지털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뭐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 있어도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에서 하시는 방법을 좀 이제 생산성 높게 하는 차원이지 사실 디지털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뭐 카톡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디지털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은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틱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SNS 서비스,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회사나 뭐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정부기관 이런 데서는 사실 이 디지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디지털 수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 교육을 왜 받아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자, 우리 디지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See the sun. 해보면 되는데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어려워하시고 잘 사용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e the sun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했다고 해서 뭐 실패를 하더라도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일단은 사진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구글 포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이렇게 모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제 사진 관리하시는데 문제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장하는 곳이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외장 뭐 스토리지 이런 카드에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PC로 옮기기도 좋고 했는데, 스마트폰에 있으면 아무래도 PC나 다른 데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사진이 여러 군데 분산이 됩니다. 엄마도 찍고 아빠도 찍고 또 다른 사람도 찍고, 만약에 동호회에서 놀러 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분산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죠. 또 이제 카메라 용량도 점점 커지죠. 요즘에 뭐 128기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뭐 256, 뭐 512 기가죠. 기가만큼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뭐 멀웨어 아니면 랜섬웨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진 분실이나 훼손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일단은 우리가 구글 포토라고 하는 클라우드 공간에 PC에 저장을 하거나 USB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업로드를 할 겁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는 안전하죠. 아주 안전한 공간이고,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사진, 뭐 가족 사진도 괜찮고 이런 사진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PC에서 하실 때는 탐색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하실 때는 계정만 넣고 동기화만 시키시면 자동으로 동기화 업로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친구, 뭐 동호회 이런 데서 함께 사용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한 군데에 모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가족이나 친구 그분 중에서 한 분이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 사람들이 사진을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폴더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또 링크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카톡도 괜찮고 문자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에 대해서 사진을 업로드를 하시면은 한 군데 클라우드 공간에 다 사진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은 이제 사진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사진 하나만 공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장 공간,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사례에서는 지금 공유를 했기 때문에 다 폴더의 주소를 알고 있는데, 새로운 곳에 모르는 사람들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포토.앱. 이런 식으로 주소가 하나 있는데, 사진 공유할 때도 이런 주소이고 폴더 공유할 때도 이런 주소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낮은 분들은 이런 또 주소, 긴 주소, 이해하지 못하는 주소를 받으면 이것도 바이러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go.gl, 그러니까 구글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메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쪽에 뭐 난수 같은 숫자들이 있는 거는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 사진 콘텐츠의 유일한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한 주소이기 때문에 다른 주소가 겹칠 일도 없고, 이 사진이나 폴더나 다 동일하게 이런 주소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주로 사용을 할 거는 구글의 포토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는 일단은 공짜입니다. 공짜이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 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은 클라우드에 조금 속해 있는 하나의 그런 환경 아니면 뭐 그런 기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존에는 인터넷 서비스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공간 기술이 클라우드 기술이다, 클라우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고 인터넷 서비스만 하는 회사들도 아직은 좀 많죠. 자, 이렇게 클라우드 공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술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 구글 포토에는 사람 얼굴 인식과 사물 인식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알리바바 이런 데에서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아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이 투자는 뭐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구글에서 돈도 못 벌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URL은 photo.google.com이고 스마트폰에서 이용하실 때는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팅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글 계정이라고 하는 gmail.com이라고 하는 계정이 필요하죠. 자, 네이버 다음 계정 안 됩니다. 자, 구글 계정 gmail.com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은 뭐 하나씩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정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만약에 우리 이제 사진 앨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제가 관리를 하다가 제가 만약에 죽으면은 사진 앨범은 그냥 전달을 해주면 되죠. 저희 자녀나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클라우드에서 제가 앨범을 잘 관리를 하다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중에 죽게 되면은 그 사진들을 관리는 이제 제 계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계정을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정에서 계속 그 계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정 만드는 거는 뭐 무료니까 마음대로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에 앱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에서 이제 세팅을 할 때 이것을 물어보죠. 고화질로 할 거냐 아니면 원본으로 할 거냐. 고화질로 하면은 무료로 무제한 용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본으로 할 때는 뭐 개인 버전 같은 경우에는 15기가에서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사진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하도 사진기들이 좋아서 한 번 찍으면 뭐 4메가, 뭐 10메가 이런 파일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쌓이면은 금방 그 공간 메모리를 차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스마트폰에서 사진만 찍지 않고 동영상도 많이 찍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업로드하면 15기가도 금방 용량이 찹니다. 그래서 저장이 안 돼요 라고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확인해 보면 대부분 한 99%가 다 저 원본 크기로 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고화질로 바꾸시면은 다 또 자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이라는 게 사실은 압축 기술이죠. 우리가 그 사진을 찍으면은 사실 그 0과 1의 그런 비트로 우리가 사진을 뭐 색깔을 구분을 하고 뭐 위치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장 방식이나 아니면 압축 방식에 따라서 용량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 10분의 1, 20분의 1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질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압축 기술들이 좋아서 그러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진을 소비를 하는 곳은 스마트폰에서 하죠. 6인치나 7인치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뭐 엄청나게 큰 사진을 볼 필요가 없죠. 네트워크만 낭비되는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무슨 뭐 작가거나 아니면 아주 큰 고화질의 사진이 필요하다,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원본 크기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고화질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진을 소비를 하는 거는 스마트폰 또는 아니면 노트북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동기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바로 클라우드에 동기화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동기화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 사진이 있으면은 그죠, 구글 포토 앱이 새로운 사진이네 하고 업로드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은 삭제를 해버리면 되죠. 왜냐면 이 동기화라는 기능 중에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들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이나 다 함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기화를 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의 사진은 계속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다 클라우드에 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보면 된다. 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고화질 세팅.
자, 이거 하셔야 되고, 만약에 가족하고 같이 관리를 하실 거면 파트너 공유도 하면 되죠. 그 같이 계시는 분한테 지메일 아이디 뭐예요? 그렇게 해서 파트너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는 동기화 폴더, 그러니까 어떤 폴더를 동기화할 것인지, 또 동기화 환경, 뭐 와이파이 연결될 때만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모바일 데이터 계속 쓸 건지,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일단 스마트폰에 있는 게 다 동기화가 돼서 구글 포토로 넘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로 PC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PC에는 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우리가 보통은 PC에는 어떤 폴더 단위로 그 관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구글 포토에서 앨범을 하나 만들고, 그 앨범에 사진 업로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진을 다 업로드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가 이제 폴더 단위로 업로드를 하시는 게 많죠. 폴더가 많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많이 하셔봤자 뭐 반나절이면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사진 촬영하고 그냥 앨범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진 지정한 다음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글 아까 포토에서 AI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AI 기능이 정말로 좋습니다. 저희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이제 마라톤 동호회 회원분들 사진인데, 뭐 지금은 이렇게 사진이 크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얼굴도 꺼먹고 또 안경도 끼고 해서 얼굴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구글 포토가 다 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마스크를 꼈는데도 마스크 껴도 다 인식을 좀 잘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 얼굴 이렇게 지정 한 번은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사진을 모두 다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이 사진 검색 외에도 뭐 사물, 뭐 산, 자동차 뭐 이런 것도 검색이 되고, 또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정보도 입력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콜라주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영화 만들기 이런 것도 아주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는데, 한번 이번에는 그 실제로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google.com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물론 사용하시는 그 구글 계정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전체 사진이 날짜별로 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공유된 사진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은 뭐 이제 보시면은 뭐 1년 전,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사진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관리 쪽이 말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는데, 톱니바퀴 아까 말씀드린 원본 크기 고화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톱니바퀴 누르시고 세팅해서 고화질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파트너분이 있으면 파트너분,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고화질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기존에 원본으로 되어 있던 분들도 고화질로 누르시면 그냥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진들이.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설치를 하시고 동기화를 하면 자동으로 다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거는 다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 관리는 일단은 이 앨범을 일단 하나 만드세요. 앨범. 예를 들어서 저는 놀러 가지 못했지만 이번에 뭐 10월 뭐 09 우리 뭐 예를 들어 속리산 여행 이렇게 하면은 이 앨범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이 앨범이 지금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주소가 있죠. 이 주소가 사실은 이 앨범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측 상단에 이 링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공유를 눌러서 상대방의 주소로 앨범을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앨범이 현재는 비어 있지만 계속 등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앨범 단위, 즉 폴더 단위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 PC에 있는 거라면 이렇게 PC에 있는 거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탐색기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검색 기능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일단은 뭐 한번
여기 이쪽 계정은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계정이 아니라서 학교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학교 치면은 학교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지금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렇고요. 이제 좀 사용하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얼굴 표시가 나타나면서 아까 여기처럼 자, 이 사람은 누구냐고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지정해주면 그 사람 이름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신도림역 시간표 이런 것도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찍고 자 여기에서 그 메모에다가 시간표를 추가를 해주면은 그런 것도 쉽게 검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공유하기도 좋고 좋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카톡방에 뭐 올리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앨범에서 주소를 그냥 공유를 해주시고 거기에 입력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스마트하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